DGF 리테일 CU죠. 2024년 실적을 스루포트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5.7% 증가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은 4.5%가 감소했습니다. 상품 회전율은 34.5회전으로 나타나는데 GS 리테일보다는 높습니다만 전년도 실적보다는 낮아졌기 때문에 빨간 글씨로 표현을 했고요. PBR은 1.67로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매출 원가 회계가 투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8조 6천억 원대인데 5.7% 증가했습니다. 재고자산은 근데 너무 많이 증가했어요. 22.1%. CU가 잘하다가 왜 이렇게 재고가 많아졌는지 어떤 기획했던 게 제대로 안 풀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매출 원가가 약간 좀 거의 유사하게 올랐어요. 하지만 차이가 0.1%에 대도 낮게 그 매출 원가가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 5.9% 증가했고,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는 또 8%가 더 높게 증가하는 바람에 영업이익이 2,304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4.5%가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0.3% 하락했고요. 근데 요 정도 차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내려갈 수 있느냐? 저는 상품 재고 증가로 상품 회전율이 하락했기 때문에가 근본 원인이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슬롯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7조 원대로서 5.6%, 매출 증가율보다 0.1%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품 매입 가격이 조금이라도 내려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루풋 금액상으로는 5.9% 증가했지만 스루풋률상으로는 소수점 한 자리로는 거의 변동이 없다. 요거 뭐 현장 가공비가 있는데 요거는 그 이 단수 차이 때문에 그냥 산출돼서 나오는 거고요. 거의 뭐 자기네들이 제조하는 그 이 기획 상품은 없고 그 다 사가지고 그 파는 그 유통 상품 거래 행위만 하고 있습니다. 운영 경비가 8%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TOE 생산성이 0.0이 내려갔어요. 어, 그리고 영업이익은 2,304억 원으로 원가 회계 영업이익과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유통업은 뭐 나와서는 안 되는 건데 요건 스르프 관점식으로 그 용어를 표현해 본 거죠. 재고도 상품 하나뿐이 없습니다. 367억 원이 증가했어요. 전년도에도 물론 47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좀 너무 높게 증가하는 게 좀 문제인데요. 그런데 특별히 이 회사만 그런 게 아니고 재고자산 명세에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의 원가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뭘까? 일반 사람들은 매우 궁금할 거예요. 어떻게 산출돼서 나오는 거지? 요거를 다음 장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7조 원이다. 7조 125억 원이다. 요걸 기억하고 일단 넘어갑시다. 그리고 CU는 지회사와 달리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재고 회전이 높은데 굳이 그 상품이 그 가치가 내려갔다 해서 평가 손실 작업을 일이 있겠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24회전 이상만 하더라도, 아니 12회전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유통되는데, 물론 유통되는 것에 유통기한도 있긴 있겠지만은 글쎄였습니다. 어쨌든 이 CU가 이렇게 안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가 작업하면은 환입을 잡고 막 이렇게 되다 보면은
손실 작업을 할 때는 이제 재고 자산이 감소하게 되니까 그 매출원가가 어, 증가를 해버리죠. 매출원가가 증가를 해보면 매출이익을 줄일 때 보통 평가절하를 해버리거든요. 그럼 환입을 잡을 때는 장사가 안 될 때 환입을 잡아가지고 재고가 많이 있는 것처럼 금액상 수량은 몰라도 이렇게 되니까는 요게 좋은 의미로는 이익 조정이라고 그러지만 조작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CU는 그런 작업을 안 한다는 면에서 저는 높게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재고자산의 변동이 상품 증감액일 거예요. 367억 원 마이너스로 표현되면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재고자산 매입액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7조 493억 원인데 요걸 더한 게 제가 표현하는 MC 매출원가 재료비다 이게요. 이거를 아까 7조 125억 원 요것이 이제 그 원가 회계에서 쓰는 용어로 그 기간 동안 뭐 발생한 제조 원가인가 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요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회사가 표현하는 게 5.6% 증가했고요. 운영경비는 8%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하고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가 동일하죠. 이거 일은 단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가공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의 원가, 요거 여기 안 잊어버리려고 요 밑에다가 가져왔는데 동일하게 일치를 하죠. 개념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조업에서도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기업들이 꽤 많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상품 증가맥과 그 다음에 비성분 증가맥 일치하죠. 딱 세 칸으로 끝나면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또, 뭐총 제조 비용이라 그러는데 총 비용이라고 그냥 인식해 주시면 되겠어요. 일치합니다. 네, 그 다음에 현금 흐름 딱 맞죠? 일은 단지 단수 차이입니다. CU한테 그 분석하면서 어떤 그 클리어한 기분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자, 이런 기업이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1956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13.5%가 증가했어요. 직원 수는 3,379명, 어, 대충 GS보다는 한 반 정도 규모의 인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76명 증원이 됐는데 평균 임금은 5,800만 원밖에 되질 않네요. GS가 한 7천만 원 선인데 여기에서 조금 자존심이 좀 상할 것 같아요. 시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아까 그 파르나스 호텔 등 뭐 여러 또 딴 데도 있었을 인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2025년도에 평균 임금은 좀 어떻게 그 GS 리테일이 변할지 잘 모르겠네요. 음, 좀 요거 작년에 조금 더 내려갔다가 올라갔는데 좀 돈 좀 더 버셔가지고 직원들 조금 해줘야 편의점에서도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임차료가 5.6% 증가했고 지급수수료 5,216억 원. 요것도 다음에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변동비로 한번 인식을 해서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영평가지표 회전율이 내려갔어요. 자, 잘했었는데 2022년도에 52위 회전이나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회전했던 게 이렇게 떨어졌다. 이게 직원들이 어, 좀 사기가 떨어진 거 아니냐. 열심히 그 뭘 하던 게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네요. 어,
그런 거에 이제 영향을 받는 게 뭘까? 자, 자기네들이 수급하는 속도는 58.1회전으로 1년이 52주니까 일주일 내내 수금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대금 지급은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주고 있죠. 자, 이거는 돈이 회전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버퍼율도 꾸준히 가져가고 있죠. 이런 거는 또 잘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만 그래도 2024년도에는 전년도보다 납품업체 대금 지급 속도는 느려졌다. 요것이 이제 좀 눈에 또 띄네요. 그래서 그게 성과지표가 역방향이기 때문에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요걸 반증하려면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돼야 된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를 대라고 그러면 수량에 의한 최고 회전율로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외부에서는 산출할 방법이 없는 거죠. 어, 그런데 이 리테일 업체는 수만 가지의 상품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가격 추이를 좀 제시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해보면 어떨까? 그래도 매출의 비중이 많이 나가는 게 담배는 뻔한 거고, 음, 편의점 매출에 담배 매출이 꽤 많은 부분이 형성이 되죠. 그래도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뭔가 있을 텐데 그런 거는 한번 상징적인 샘플로 해주면 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조업에서 많이 계속 뭐 똑같은 패턴으로 제가 그 규격화해서 요견표를 만들어서 하는 건데 반증이 안 된다. 요게 좀 모순이 안 나와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2023년 실적에 의해서 2025년도 매출을 디카플링해서 계획을 세워봅니다. 운영 경비가 8% 증가했는데 좀 전략해서 5%만 인상된다고 본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4.5% 내려갔는데 5%로 전환이익을 내겠다. 뭐 유통업이라는 게 마진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9조 원대는 해야 된다 이게 9조 원대. 그거에 상응한 매출 재료비는 5%를 또 인상하는데 똑같이 계획이 되죠. 그리고 판매 계획상 여기 CU는 이 판매 계획 가격은 그대로라고 보고 계획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한테 9조 원 매출 약속을 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나오면 한 2,200억 남는다. 야, 계획보다 아니 요거 저 뒤 우수리 때문에 그런 건데 야 그래도 좀 더 이익을 내보자. 회전율 낮았잖아. 회전율 36회전까지 좀 해보자. 그러면 9조 4천억 매출 효과가 나가지고 다소 운영경비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2천억 원대에서 3천억 원대로 바뀌게 돼 있다. CU가 재고 회전율을 다시 올리시기 바랍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 7,355억 원을 벌었습니다. 2번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들어온 유입한 돈은 7,441억 원이 되겠고 최종 번 돈은 69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캐펙스 자본적 지출에 1,000억 원을 투자했고 전년도에도 1,879억이나 투자를 했습니다. 이렇게 투자한 거는 관계기업 비율이 더블로 올라갔네요. 관계기업이나 종속기업을 뭔가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잉여현금으로서 부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주 잉여현금으로는 708억 원으로 이익배당 ROE 6.3% 매우 높게 이익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10만 8,500원으로 4,900원 상승했어요. 이익배당을 많이 주니 주가가 높을 수가 없, 높아야 되겠죠. PBR이 그래서 1.67. 요게 이제 그 투자자산이 좀 증가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장부 가격도 올라갔죠. 6만 5천 원으로. BGF가 30% 지분을 가지고 있고, 홍성조 씨가 7.36%, 홍나영 씨가 5.33%, 연금공단이 7.25%, 그 다음에 외국인이 28.77%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이 눈에 띕니다. 이 JP 모건이 아마 영국, 프랑스, 로스차일드 자본의 미국에 투자한 회사로 그렇게 소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트럼프하고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하고는 정치적 견해가 틀린지 그렇게 지금 돼 있는데 다른 데서도 표현했지만은 금융 자본들은 양쪽에 다 돈을 댑니다. 이상 CU BGF 리테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